네, 2월 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해찬 전 총리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호치민부터 시작해서 지난 토요일까지 무려 9박 10일간의 긴 장례 일정을 함께하신 두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현 의원 그리고 이재정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헛헛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김현 의원께서는 88년 입당 동기를 잃으신 동기죠. 슬픔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치민부터 해서 두 분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재정 의원님이 먼저 소식을 아신 거죠? 제가 또 외교 관련된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다른 소통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바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상황 파악을 이제 청와대나 외교부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걸 제가 이해찬 하면 짝꿍처럼 떠오르는 이름이 김현이거든요. 이 언니에게는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길로 공항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현지의 새벽에 이제 그 일이 발생한 지 새벽에 도착하셔서 사실은 사모님께는 너무 든든한 위로가 됐죠. 현장에서 제일 먼저 상황 파악하고 수술을 위한 방향 설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죠. 네. 몇 시였어요? 호치민에 도착하니까? 원래는 12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날 눈이 갑자기 쏟아져가지고요. 호치민에? 아니요. 한국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인데 그 공항에 가는 길에는 눈이 없었는데 그 잠깐 이제 비행기 티켓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속 밟고 비행기 탑승하는 그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인데 그때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베트남 그 이제 항공산 비행기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연이 돼가지고 2시간 지연돼서 원래는 12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현지 시간 새벽 2시 반에 도착해서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 공항에서 병원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숙소로 가서 어차피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면회는 안 되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3시부터 1시간 정도 되는 거라서 면회는 11시에 했습니다. 그 호치민에 가시면서 병원에서 아니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 제일 많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워낙 강인한 분이니까 그동안에도 몇 번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 특히 2020년도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선거운동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병원에 한 열흘 입원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22년도 저희 대선 패배 직후에 한 일주일가량 식사를 안 하시고 이 선거 패배의 요인을 이제 너무 우리가 조금 다 잘못해서 선거를 졌기 때문에 아까운 후보, 좋은 후보를 가지고도 선거 패배를 했던 아쉬움으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도 회복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런 기대를 이제 갖고 간 거죠. 갖고 갔는데 이제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매우 유중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주 각별한 임수경 의원한테 임수경 의원 남편이 이제 의사니까 정보를 보안으로 붙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상황을 물어보는 이제 몇몇 분들은 오는 게 좋겠다 베트남으로 호치민으로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강진 공보수석 그다음에 정태호 의원도 사실은 그때 기재부의 그 기재위죠 그 이해운 의원 전 의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 정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철회하고 그 즉시 달려온 거죠. 정태호. 그 두 사람은 사실은 거의 저 총림 정치 일정에 함께한 정태호 의원은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강진 수석은 이제 국회의원 시절 그다음에 세종에 내려갔을 때까지 다 이렇게 함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임종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임종을 다 같이 보신 네. 건가요? 네. 그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장을 치렀으니까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이런 큰 장을 치러다 보면은 고인의 유족들은 의외로 의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딱 보면 김현 의원님은 너무 의연하신 거예요. 사실 깊이나 그 시간들을 따지고 보면 가장 길고 가장 깊었을 분인데 제가 추측컨대 도착하셨던 그날 밤 사모님과 두 분이 온갖 감정들을 다 쏟아내신 유일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 시간 이후로 사모님도 그렇고 김현 의원님도 그렇고 어떤 울음도 밖으로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결단하고 그 상황을 처리해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제 장지에 모시는 시간까지의 모든 중요 결정들을 다 해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큰 장에는 늘 그렇더라고요. 고인하고 추억이나 슬픔을 드러낼 새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하게 그런 슬픔이 또 반복적으로 과장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다른 분들의 이제 것들을 폄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의연하게 고인을 기리는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는 지금부터야말로 그분들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정치 현장에서 보면 김현 의원님은 어쩌면 그렇게 실무 간사, 민가역 간사 제가 늘 그러는데 그 장례식장에서도 보면 딱딱딱딱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뭐 늘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역사에서 큰 곡절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살림을 하시는지 하여간 훌륭한 선배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선수는 의원님이 삼선이시지만 아니요. 얼마나 긴 시간 예. 더 역사에 함께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뵈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예, 제가 한참 언니지만 예, 가엾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평생 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4명의 대통령을 만든 전략가시기도 하고 사실은 정치인 이해찬이라기보다는 정치 운동가, 정치 혁신가, 운동이었어요. 운동가. 운동. 예, 예. 그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늘상 하신 말씀 50년만 한다 나는. 그러니까 50년만? 사실은 2020년이면 예. 그때 당 대표 도전할 때도 2018년도에 도전할 때도 사실 그때가 저희가 평민년 창립 40주년. 그러니까 예. 1988년도니까 예. 30주년이군요. 그때 총리님이 30주년 행사를 제가 이제 기획을 하니까 예.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해찬 총리를 당 대표의 이제 추미애 대표 후임으로 예, 예. 총선을 치르려면 예. 공정하게 치르고 대선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그때 그 아시다시피 이재명 도지사가 소위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시기잖아요. 네. 그때도 추미애 이해찬이 없었으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 흔들기 할 때 이제 당 대표로 반드시 나가셔서 당을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22년도 대선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총리한테 이제 2월 3일날 이제 그 평민년 30주년 준비하면서 문동환 박사님 사실은 그때 마지막 그 유언을 이제 영상으로 찍고 예. 그걸 얼마 전에 문동환 박사님 또 서거 몇 주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주기 이제 그걸 치르고 거기도 이제 직접 가시고 그랬는데 20년까지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 굳이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때 네. 뭐 김부겸 예. 얘기도 있었고 또 김진표 송영길이 워낙에 이제 하고 싶은 예. 마음들이 강해서 그 사이를 뚫고 당신이 하는 게 맞겠냐라고 고민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하시게 됐고 이제 50년만 하고 딱 물러나겠다라고 예. 했는데 22년도 예. 대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래서 24년도 예. 이제 총선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25년도 대선이 있을 걸 예상을 못했기 그랬죠. 때문에 예. 사실 있을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까지만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한 거죠. 예. 근데 그게 단축이 됐잖아요. 3년. 그러니까 이분의 삶도 사실은 좀 아.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후배들이 아. 해라,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예. 누차 얘기를 예. 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제는 당신들이 해. 너무 귀찮아했어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예. 이제 상황 설명하면 이제 보통 이분이 정말 유증한 왜 알잖아요. 경중 완급 선우. 맞아요. 그러니까 성실, 절실, 진실 이것은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삼실이고 네. 경중 완급 선우를 늘 따져서 좀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일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하찮은 두 번째 얘기하면 이제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예. 식으로 예. 이제 대화를 하시곤 했는데 여튼 딱 본인이 한 만큼 약속한 만큼 또 말씀을 본인이 입 밖으로 빼내는 그 말만 실천하시고 이제 저 생을 마감하신 게 아닌가. 예. 그 참 깔끔한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면 막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막 밥 먹고 흘리고 막 이러는데 물하고 커피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 보니까 그때 이제 귤도 있고 떡도 있고 막 이러던데 그냥 깔끔 그 자체. 안주를 잘 안 드셨잖아요. 진짜 맞아. 술하고 물이었어요. 술하고 평소에도.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절별로 좋은 곳,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걸쳐서 예를 들어 뭐 병어가 좋다 그러면은 임자도에 가시고 광주에 육전 뭐 육회 네. 좋으면 광주 가시고 예. 그다음에 진안에 좋은 사람 네. 있으면 거기 가서 또 하고 제주도 가시고 예. 얼마 전에는 강릉을 한번 가시자고 네.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김현우의 고향. 예, 저의 예. 고향 그 예. 삼척을 좀 가자 그랬어요. 예. 삼척이 거기가 물이 너무 좋아서 그 이탈리아 나폴리 같은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삼척에 예. 삼척 그 바닷가가 너무 좋아서 예. 거기를 가자고 했는데 예. 당에 뭐 복잡한 일이 생겨서 제가 못 갔는데 예. 다녀오셨더라고요. 사실 이번에는 베트남 일정 잡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3월달에 네. 일본에 가자. 3월에 예, 그 멀리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시니까 예. 일본에 가는데 그때 이제 이해식 의원하고 이제 마지막 저녁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된 건데요. 1월 15일 날 이해식 의원하고 저하고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총리님이 그러면 소문 내지 마라. 네. 딱 2명만 데리고 일본에 가겠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못 가고. 예. 참 일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를. 예. 그 코스를 가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아니 예. 잠깐 지난 얘기긴 하지만 네. 모든 분들이 이제 고인의 임종에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게 제게는 고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는 이들이 해입니다. 네. 당에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여쭤볼 때도 그렇고 예. 볼멘 소리로 저 사람들은 왜 저런지 몰라요라든지 우리 당은 왜 이럴까요? 예. 왜 이럴까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니들이 해. 이제는 니들이 예. 해라는 얘기를 안 들으신 분들이 아마 없을걸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책임감보다 더 무거워야 되고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절박해야 된다는 생각이 고인의 죽음 앞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게 유언이 아닐까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이 특히 여성을 많이 아끼잖아요. 네. 아시죠? 예. 저 인터뷰 할 때도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맞아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장윤선 기자가 뭐 물어보면 대답 잘해주죠. 엄청나게 친절.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무슨 화내고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엄청나게 재밌고 유쾌하고 친절하시고 그게 생각나요. 저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게 뭐 이렇게 작은 방에서 저희들 몇 명 이렇게
뭐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그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방문을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미는 거였는데 이렇게 방문 열고 이모 맥주 한 병만 주세요. 이거를 총리님이 하셨어요. 거기 딱 문가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잊혀지지가 않고 진짜 다정다감한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그렇게 굉장히 그게 왜 나쁜 그러냐면 이미지로 알려졌을까? 이제 사실은 총님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물론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내지는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물론 있고 두 번째는 인사 관련이에요. 인사? 내가 뭘 하고 싶다. 아. 내지는 누구를 뭘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총님한테 얘기한 사람들의 경우 만나 주십시오. 뵙고 싶습니다. 여러 번 간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신이 생각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안 만나주겠죠. 이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욕하겠네. 그 부분은 빼고 네. 이해찬 그렇지. 총리가 까탈스럽다, 그렇다. 뭐 까다롭다, 버럭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하는 네,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번에도 어떤 분이 얘기했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황망하게 떠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자의 질문이 매우 부적절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쵸. 버럭하시면서 예. 얘기했던 말이 이제 물론 그 말이 너무 좀 격하긴 해서 그걸 표현을 완화시켰죠. 그 한상희 교수가 그걸 완화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언론인들의 불편함이고 또 그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인간적 예의가 없다 하면 그분은 바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뷰 안 하시고. 맞아요. 근데 그럼 온전히 제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건데 네. 언론와의 관계가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일종의 청탁 인사와 관련된 네.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행복 도시 이제 세종으로 옮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떤 그 불편함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총님에 대해서 평가가 네. 이제 부정적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살포시 간다,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간다,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세력들은 총님하고 척이 되는 거죠. 뭐 안철수라든가 이낙연이라든가 이인재라든가 네. 결국은 총님 가는 길에 안 오신 분들 몇 면을 보면 네. 총님한테 되게 이제 혼이 세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총님 규정을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호불호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나 정치, 인권, 평화, 통일 이 분야의 족적은 뭐 감히 사실은 뭐 제가 구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늘 그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네. 그게 1988년도에 시작해서 50년의 역사를 가져온 그러니까 그 청년운동, 학생운동 빼고 88년부터 2005년, 25년까지 이 기간에는 물론 탈당을 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을 두 번 한 건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는. 한명숙 총리가 없었다면 이해찬 총리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명숙 예. 총리 엄청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뵀는데 네. 사모님께서 울지 마라 네라고 하셨는데 주초상 치른다고 그러셨어요. 그 한명숙님이 2012년도 이제 당 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렇죠. 급서거잖아요. 네. 이때 이제 사실은 이해찬 총리님이 집행위원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제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려고 했던 그룹이 있었고 이해찬 총리가 그걸 맡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그 계승하는 사람이 네. 되니까 살아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경쟁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총님이 그걸 알고 한명숙님한테 이제 맡기신 거죠. 그게 네. 이제 한명숙 총리의 고초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걸 안 맡으셨으면 그때 검찰이 타겟이 된 그럴 게 리가. 이해찬인데 맞아요. 이해찬 총리는 100만 원을 이제 노무현 재단에 지인이 기부를 했어요. 이분이 결국 감옥에 갔어요. 총님한테 뭘 줬냐? 네. 내가 총님한테 해준 거는 짜장면 집에서 짬뽕 한 그릇 대접한 것밖에 없다. 아하. 그리고 나는 총님한테 돈을 예. 이런 한 푼도 준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 친구 지인이.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감옥 갔다 살고 나왔는데
내가 이해찬에 대해서 뭘 부르란 얘기냐.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 분한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타겟이 이제 한명숙 총리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됐고 이제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이제 당 대표를 하고 그 바톤을 바로 또 이어서 이해찬 총리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총리님하고 이해찬 총리는 진짜 동지이자 그 한명숙 총님 남편분이 고철도 교사서 당시에 장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인수위 간사하실 때 그 한명숙 총리를 그 장관으로 추천하신 것도 이해찬 총리고 국무총리 또 이해찬 총리 다음으로 또 국무총리를 하신 거예요. 그 두 분은 바톤을 주거니 받거니 늘 그렇게 해오신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이해찬 총리하고 한 세대를 정치 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로서의 김현 의원님이 있다면 우리 그 이재정 의원님은 후배. 완전한 후배 세대고 물론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참여연대 등에서 민변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시긴 합니다만 그 이해찬 총리하고 인연이 또 남다른 인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해찬 총리님 당대표 시절에 겨우 대변인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서러워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당대표로 임명된 것도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당신을 지지하는 어떤 그 서포터즈 그 캠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사실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가장 빛나는 당대변인의 자리를 주시고 지금만큼 또 대변인이 많지도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내대변인을 하고 이미 뭐 빛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연이어 당대변인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뭐 캠프에 있지도 않은 네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특별하게 발탁하신 건 사실인데 그 감사함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의외이긴 했고요. 통상은 자기를 좋다 해줘야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직을 주는 방식이 지금의 좀 우리 이제 그 전당대회의 모습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여당이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던 여당이었어요. 처음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설화가 있는데 이분은 늘 일단은 이제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시고 그 피드백이 뭐 바로바로 안 된다고 언론에서는 불만도 많지만 이분 얘기는 가진 많은 집 바람잘 날 없는 거 당연하고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내팽개치면 긴 역사 줄기 안에서 아무것도 아닐 일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게 너무 든든했었어요. 그 이후로도 어떤 짧지만 이 정치 경력 안에서 제가 부침이 있을 때마다 그런 자문을 구했던 유일한 분이셔서 저한테는 약간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 아빠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지적 관계로 고인을 기리는 우리 선배님들과 달리 아직도 여전히 네 발로 기고 있는 것 같은 저한테는 아빠가 사라진 느낌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고인의 따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누구누구 씨한테 내가 외람된 말씀인데 나도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김현 의원님은 완벽한 시민단체 간사처럼 탁탁탁탁 일을 하고 우리 이재정 의원님은 며느리처럼 계속 청소하고 닦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커피 드실래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아들도 없는 집에 며느리처럼 일을 하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쉬운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해찬 전 총리는 정치 운동가로 평생 사시다가 이제는 당신들이 해라고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언젠가 저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였던 것 같아요. 개엄 전인데 우연히 이제 여기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 기자, 우리 옛날 민주당이 아니야. 옛날에 그런 민주당이 아니야. 우리 봐봐 집도 샀잖아.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거의 돈 내는 당원이 120만이야. 막 그러시면서 막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하고 우리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토록 얘기했던 이를테면 호남 지역 정당이라고 맨날 그 비판받았는데 이제
완벽한 전국 정당화, 물론 이제 TK 지역은 여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전국 정당화, 그리고 디지털 정당, 그리고 그 민주적 국민 정당에 이제 꼴을 갖추고 시스템으로 공천한다. 저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회 몇 번 참석한 거 이것도 표에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평생을 저 뭡니까? 독재, 반독재의 민주화 투쟁에 헌신해온 분인데 앞으로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제 이번 베트남 가신 것도 지난 하노이 회담의 네. 그 연속 손상으로 우리가 이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영남 부부장이 이제 지난해 서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친서를 보냈는데 뭐 어쨌든 없었던 거고 피드백이 없었던 네. 거고, 이번에는 이제 총리님에 대해서 안부는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가지는 못하게끔 네. 이제 되고 있는데, 이해찬 총리님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많이 하셨는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예. 이해찬 총리. 그럼요. 본인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평민연회 총무간사 역할을 했던 것이라면 네. 이해찬 총리는 문익환 목사님에게 간사였었던 거죠. 아. 예, 총무간사. 총무간사. 예, 총무간사 예. 격으로 두 분 이제 다 간사 출신이시군요. 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을 모셨고, 그리고 네. 이제 1980년도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DJ 대통령을 모시는 사실은 간사였어요. 그 예. 감옥소 안에서도 예, 예. 같이 감옥소 계실 안에서. 때 그렇죠. 뭐 심부름 막 하고 뭐 쪼개가지고 전달되고 그때 뭔지 알죠? 그렇지. 쪼개서 전달된 예. 거. 영화에도 나오면 그 담배. 아 담배. 그 심부름 그때 하고 뭐 예. 그때 당시에는 그분도 이제 하실 때였었던 네,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아. 늘 하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통일 문제, 남북관계. 예, 남북관계죠. 그리고 이때 이제 2020년도부터 2022년 이 사이에 우리가 집권이 가능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지지 않았다면 네. 그분이 그쵸. 하고 싶었던 게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네. 본인은 특사로 가고 그다음에 대사로 마지막 생을 다하고 싶다. 네. 이제 이 말씀이셨는데. 아 평양 대사. 네. 예. 그래서 한명수 총리랑 경선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한명수 총리도 꿈이. 평양 대사다. 그분은 한명수 총리는 예. 평양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평양에서 내려오신 거니까. 예. 그래서 경쟁력은 한명수 총리가 더 높다. 그리고 여성이다. 근데 정말 여성 가점이잖아. 그래서 정말 총님이 네. 저한테 눈빛이 그러니까 그냥 농담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진심. 진심으로 진짜 경선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 무슨 경선이야. 내가 가야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저도 뭐 지금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외통해서 계속 한 우물을 파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해찬 총리님은 통일 문제. 그러니까 책도 보면 지금 이제 회고록이지만 네. 이전에 쓰신 책 중에 통일의 길목에서 이렇게 멋진 제목의 책도 있고요. 그래서 통일 문제를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아마 후배들에게 원하는 방향의 한 축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도 사실은 네. 거의 힘을 잃고 노동계도 옛날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민주진영의 큰 집은 네.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을 잘 가꾸어 가야 네. 된다. 그게 예. 이제 너희들이 하라. 이제는 더 이상 기대지 마라고 예. 얘기하셨던 대목인데, 그래서 제가 늘 윤호중 의원은 사무총장을 했었고 네. 김태년 의원은 2012년도에 비서실장을 하고 제가 이제 대변인을 했던 예, 거고 예. 수석 대변인이 정성호 의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문하고 강조했던 거는 제가 이제 야인으로 있을 때 좀 이해찬 총리의 지분, 이해찬 총리의 자산 잘 좀 받아 안아서 당 안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총리님이 그걸 가장 원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그리고 또 정태호, 뭐 이강진 이런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 총리에게 후배인데 그 역할을 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정 의원은 이제 총리 볼 때는 막내죠. 예. 막내니까
잘해서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잘해서 민주당을 끌고 가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외통위 관련해서는 이재정 의원한테 많이 이제 마지막에서도 뭐 예. 사람 인물을 좀 예. 찾는 일을 또 이재정 좀 의원한테도 부탁하고 했었는데 예. 또 출장 가고 막 바빴어요. 예. 근데 예. 어쨌든 그런 역할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저도 머릿속에 있고 총리님의 지금 이제 공개되지 않은 수첩이 이제 추후에 공개될 텐데 네. 거기에 많은 수백 내용들 권. 예. 수백 권 그거 저 아시죠? 그거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백 권. 여기 4분의 1. 요 A4 요만한 4분의 거 딱 해가지고 요만한 여기 거. 딱 넣었던 예. 요만한 거 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예. 있는데 언제부턴가는 안 쓰셨어요. 2020년 당 대표까지 쓰셨고 네. 그 이후부터는 그냥 기록을 안 그 하셨는데 기록을 정리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 될 네, 것 그래서 같고. 아마 유품 정리하면서 예. 거기에 이제 예. 사람 이름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 사람 이름 많이 모두 다 이해찬 대표님 마지막으로 뵌 시간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송강이 한 두 번 근간에 찾았는데 두 번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일본 출장 겹치고 아. 이렇게 해서 같이 저녁 자리나 이걸 못 모신 예. 두 번이 지금 예.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아쉽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도 예. 우리가 책 얘기를 맞아요. 안 할 수가 회고록. 없는데 예. 김현 의원님 얘기를 통해서 풍부하게 저희가 접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못한 행간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네. 이해찬의 고민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사 특히 민주당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 제가 장지에 모시고 난 뒤 24시간 잤다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무슨 꿈 꿨냐를 했는데 좀 내역 찾아오신 분들하고 또는 이게 우리가 실무자. 예, 장례식 비용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는 꿈을 언뜻 꿨다. 그래서 언니께 예. 보고 드린 꿈 꿨다 했는데 사실은 너무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의금 받지 않고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들이 또 들어서 또 십시일반 의원님들이 하기도 했지만 고인의 뜻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또 이 회고록을 여러분들이 또 구입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회고록 지금 뭐라고 해야지 재고가 다시 지금 찍고 없는 예, 상황이라서 2월 5일 다시 이 동시에 모든 서점에서 네 예, 예약 판매를 예,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예약 판매 그 릴레이에 동참을 함께 하셔가지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장윤선 기자님도 총님하고 나눴던 대화 예. 내용을 좀 정리를 하세요. 사실은 제가 기자 중에 여기자 중에 예. 두 사람을 총님 앞에 맨날 칭찬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한 분은 이수기 기자. 이수기 선배. 예. 기자도 예.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만날 때 이수기 예. 기자랑은 만나도록 제가 예. 여 기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시사 저널 시사인 때 이제 인터뷰했던 게 꽤 맞아요. 있고 예, 저도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출연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때 우리 예. 대선 후보 경선 예. 때도 그랬고 네. 세월호 때도 저한테 끝까지 책임져라. 책임지는 정치인 한 명만 있으면 진상 규명 된다고 이제 네.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기록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제 기록 마지막에 뵌 게 그 저기 최민희 의원님 따님 결혼식장에서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아니, 올해인가? 작년이죠. 작년이에요, 10월 벌써? 30일이죠. 그렇구나. 작년에 뵀을 때 10월 15일이었나? 16일이었나 예. 그랬네. 아, 10월 17일이다. 예, 취재 편의점 너무 잘하고 있어. 하여간 저희 뒤에서 우리가 열심히 보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여튼 저희 대한 언론 매체들한테 진짜 큰 힘을 많이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예, 민주주의 역사를 쓸 수 있고 올바른 또 이렇게 정당 운동할 수 있게 한 토대 만들어준 선배 정치인 아닌가 싶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예. 민주당의 민주화 그리고 당원에게 민주당을 돌려주고 예.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준 예. 그 토대를 닦아주신 예. 분이기도 예. 하고요. 저 그거 너무 웃겼어요. 커피 심부름 시켰는데 나 영입 인사인데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막 여성이면 막 누구누구 뭐 무슨 양 막 김양 막 이렇게 부르고 비타와. 저한테 막 진짜 그랬잖아요. 박상천 의원이 이름 나왔다. 박상천 의원이 그거는 이제 예. 박상천 의원 말고 다른 분이에요. 예. 그 한 학번 위인 예, 선배인데 그 예. 선배가 이해찬 총리한테 예. 혼났고 예. 그 뒤로도 많이 혼나죠. 근데 박상천 의원이 저를 딱 보고 김양 그랬어요, 진짜로. 김양? 고등학교 졸업하고 왜 그 학교에 가면 예, 국민학교에 예. 가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 예, 있잖아요. 예, 그걸 예. 뭐라고 그래? 소사. 소사. 예.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여기서 소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84학번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길재, 장영달, 임채정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한갑이냐고 그래서 세상에. 총리님이 마지막 또 난 그런 거 잘 안 하시는데 네. 난 보내셨어요. 난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크고 그게 있어요? 이제 1월 2일 올해 예. 1월 2일 날 제가 한갑이라고 그러니까 예. 김현이 한갑이야?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눈에는 하여간 김현 애기 같을 의원님도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의 산 역사하고 증인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도 그 틈날 때마다 정리해 놓으세요. 저는 수첩 있어요. 아, 저도. 예. 네. 서로 알겠습니다. 정리하라고 서로 정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될 일이네요. 네, 남아있는 알겠습니다. 숙제인 것 같네요. 예. 아유, 여기 함께 계시면 진짜 더 재밌게 한 4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시간도 아쉽습니다. 두 분 또 나중에 현안 있을 때 여쭤보겠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김현 의원님께 네. 합당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이해찬 총리님은 늘 명쾌하게 판을 정리하시는 분인데 이 합당 문제를 이해찬 총리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1991년도에 네. 그 대선을 앞두고 그 민주당하고 평민당을 합당시켜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야당 통합론이 맞아요. 엄청나게 이제 논쟁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은 평민당을 더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흡수 통합이 된다 이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YS가 이제 더 3당 합당으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1대1로 갈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DJ가 중심이 되고 민주당을 합당해야 된다. 네. 이 논쟁과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막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야당 통합론을 주도했던 분이 이해찬 당시 초선 의원입니다. 야당 그래서 통합론. 예. 네. 그러니까 통합과 연대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 사상이고 예. 다만 지금의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고 지도부가 있으면 지도부 안에서의 논의가 있고 그리고 당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하나로 모아서 치러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네. 거죠. 조국 대표가 감옥 가기 전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네. 근데 그게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언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아마 지금 상황을 좀 꼬이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예. 그게 정치다. 정치를 잘하라고 네. 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해라. 잘해라. 네. 잘해라. 네. 이해찬 총리가 와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밥 정치를 많이 얘기하시죠. 밥을 많이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밥 얻어 먹은 분들이 많겠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잘하면 63빌딩에서 총리님이 예. 거하게 그 왜 제일 비싼 거 예. 불도장 예. 그거 사주시고. 그거 같이 식사한 친구가 장하나 의원이었어요. 우리 19대 때 예. 장하나 의원이 그 이제 제주도 예. 출신인데 그때 강정기지. 강정기지 예, 그 문제를 강정기지. 정말 똑부러지게 질문하니까 그날 딱 불러가지고 불도장 예, 했는데 일을 똑바로 잘하면 제가 볼 불도장. 때는 이번 과정은 사실은 초선은 초선대로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거고 예. 재선, 3선, 중진 늘 예. 그런 식으로 해오잖아요. 당은 네네 맞아요. 위기 상황일 때 예. 이제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다음에 또 지역 단위의 또 지혜를 모으고 이 과정이 지금 부족해서. 부족한데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방선거하고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열흘 동안 그러니까 열흘 동안 거의 정치고 뭐고 다 사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딱 들 때도 있었거든요. 한 줌으로 가시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치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해야 된다. 잘 하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예. 정치를 잘해야 된다. 네. 예. 정치의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 아유, 두 분 언니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또 모시겠습니다. 동생이에요? 네? 나이로? 이재정 의원님이요? 네. 제가 언니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언니라고 왜 그래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네, 시스터즈. 알겠습니다. 허 네. 스토리.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